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번 13번 유형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정규분포 곡선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종 모양의 형태로 그려지는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거, 이제 양옆을 서로 대칭축으로 하는 이 대칭축의 위치는 바로 평균일 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확률 밀도 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얘기했던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성질처럼 여 밑에 있는 요놈들의 넓이는 1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그랬고 양쪽이 서로 같은 모양으로 겹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양쪽이 0.5, 0.5로 나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번 또 이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 평균이 m, 표준편차 시그마의 값을 만족하는 정규분포를 따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들을 골라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은 x1과 x2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지금 x1부터 x2까지의 확률의 합, 즉 넓이겠죠. 넓이는 우리가 x1 이하인 넓이랑 x2 이하인 넓이의 차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근데 봐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 곡선에서 선생님이 x1과 x2라고 잡을게요. 자, x1과 x2라고 잡으면 우리가 x1부터 x2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쵸? x2까지의 넓이에서 x1까지의 넓이를 우리가 제거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옳게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돼? 그쵸? 얘네 둘이 순서가 서로 바뀌어야겠죠. 요렇게 얘기해 주시고 기억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가볼게요. 니은은 평균 m값을 기준으로 m보다 이하인 확률과 m보다 이상인 확률은 모두 다 0.5로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때 얘기했듯이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칭축, 즉 대칭축이 누구다? 평균값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의 총합이 1이기 때문에 양쪽이 0.5, 0.5로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니은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겠죠. 네,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은 어떤 상수값 a 이상일 때의 확률과 a 이하일 때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게 a 값이든 간에 x가 a일 때를 기준으로 a 이하인 경우랑 a 이상인 경우랑 모두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그쵸? 확률의 총합인 누구? 1이 되겠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이나 평균값들은 어떻게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값에 쓰는 위치가 원래 누구야? 그쵸? 평균이죠. 네, 평균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얘는 표준편차의 제곱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는 평균, 그 다음에 평균 M,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보면 되겠죠. X에 대한 표준편차라고 정확하게 한번 나타내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봐봐. 가족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자,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평균값, 이때는 M값이 A인 거죠. A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을 봤을 때 마이너스 2 이하인 부분이랑 12 이상인 부분이랑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상으로 나타냈을 때 x가 마이너스 2인 부분과 x가 12인 부분, 이하인 부분과 이상인 부분이 서로 넓이가 같으려면 다음과 같이 평균 m값과 떨어진 거리가 어때야 돼? 그죠?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하인 부분과 이상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우리는 그럼 뭐 할 거냐? 이 대칭축의 위치에 대한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칭축의 위치가 누구란 얘기야? 그쵸? 마이너스 2와 12의 중간인 누구? 그쵸? 둘이 합하면 10이니까 10에 2로 나누면 5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대칭축이 5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A값, 평균 A값은 누구야? 5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해 인터를 통해서 우리가 평균 m값, a값이죠. 여기서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vx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했죠. 분산에 원래 있던 분산 요놈은 우리가 vx에다가 뭐 한 거랑 똑같아. 그쵸? 원래 분산에 지금 확률 변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기 때문에 곱하기 앞에 있는 개수에 대해서는 제곱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 vx라고 우리가 얘기를 바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요놈이 1이라 그랬으니까 아 선생님 vx가 결국엔 4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뭐야? 우리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분산이었잖아요. 그죠?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분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루트 4는 누구다? 2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곧 표준 편차의 값 x에 대한 표준 편차 시그마 x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놈이 b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a가 5, b가 2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해달라 그랬으니까 답은 7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문제풀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조건의 하에 이제 확률값을 직접 구하거나 뭐 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지금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데요. 마찬가지로 평균이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m-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의 총합은 a라고 할 거고요. 자, m-2시그마부터 m 플러스 2시그마까지의 확률의 총합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알기 쉽게 종 모양의 정규분포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상 우리가 대칭축이 되는 건 즉 평균일 때라 그랬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기준이 되는 m-시그마, 시그마만큼 뺀 거,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곧 시그마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m 플러스 시그마, 똑같은 길이만큼 떨어졌을 겁니다. m 플러스 시그마. 자, 그 다음 m-2시그마는 대략적으로 여기쯤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m 플러스 2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먼저 나타내고 가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m-시그마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2시그마까지의 확률, 즉 여기 선생님이 색칠한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겠지. 자, 근데 우리 여기랑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가 a고요. 그 다음 양 끝에 있는 요 놈부터 요 놈까지가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 선생님 얘는 선생님 m-시그마부터 x가 0까지 있는 넓이랑 뭘 더하는 거야? 그쵸? 0부터 x가 m 플러스 2시그마까지. 요게 확률 두 가지를 구해서 그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봐봐 m-시그마부터 0까지 여기는 우리가 여기 m-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넓이가 a라 그랬기 때문에 a의 절반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대칭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라 그랬기 때문에 같은 넓이로 나눠 가져야 되겠죠. 누구를? a를.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놈이 누가 되는 거야? 아 선생님 2분의 a가 되겠군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뭐라 그러면 돼? 그러면 그쵸? 이 m-2시그마부터 m 플러스 2시그마까지 여기 전체 넓이를 뭐 한 거야? 절반한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놈은 누구야? 그렇죠. 뒤에 있는 놈은 2분의 b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뭐 깔끔하게 쓰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네. 바로 그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문제에서 평균은 30이고 표준 편차는 2다라고 문제에서 준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27 이상 k2일 확률의 값을 주고서 저 k의 값을 우리가 맞춰주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평균이 30이라고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린 겁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27 x값이 27부터
어디까지? 즉 K까지. X가 K일 때까지 여기의 넓이가 0.7745여야 한대요. 자, 그럼 봐봐.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확률분포표 보면은 M 값이 안 나와 있고 그 다음 시그마 값도 가려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우리가 아는 걸로 채울 겁니다.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30 이상 X 이하일 때 확률들을 밑에다 적을 거고요. M 플러스 시그마라고 했기 때문에 X가 32일 때 요놈은 33일 때겠죠? 왜냐면 1.5 시그마는 여기다가 3이니까 1.5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34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를 채워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 0.7745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얘네들의 확률의 합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선생님 얘 0.3413하고 0.433이하고 더해진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27과 30 사이에 여기의 넓이를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을까? 여기 나타나 있는 값으로 우리가 응용을 해야 되는데 30부터 양수 방향 쪽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지금 확률의 분포를 준 거죠. 그러면 30부터 27까지의 확률, 27부터 30까지의 확률이 30부터 누구랑 같겠어? 그죠? 3만큼 차이 나니까 얼마야? 33까지의 확률과 같겠죠. 그래서 여기 색칠된 이쪽의 넓이가 누구야? 0.4332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이쪽의 넓이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27부터 30까지의 넓이였다면 나머지 30부터 K까지는 누구여야 돼? 0.3413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야? 30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32까지겠죠. 그래서 K는 32여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을 미리 그려놓고 대략 어느 값이 될지는 이 확률의 형태가 얘네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형태인지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표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전에 개념 설명 들을 때 뭐라고 들었었냐? 자,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평균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서 표준화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z에 대한 확률 분포로 나타낼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왜 굳이 x를 z로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왜 z의 모양이 다음과 같을까요?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바로 1번 문제입니다. 따른다는 걸 보이라는 얘기는 증명을 해달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럼 평균, 저 z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0이 나오는 걸 직접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부터 일단 먼저 쓰고 가겠습니다. 우리 x에 대한 평균은 지금 m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x에 대해서는 우리 시그마를 쓸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먼저 써놓고 얘가 0임을 한번 보여볼게요. 그러면 평균이 0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저 형태일 때 가능한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분리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꾸기 위함이에요. 자, 확률 변수 x에다가 일정한 상수를 곱했고 일정한 상수를 뺐어요. 자, 그러면 평균은 그때 뭐라 그랬어? 곱하기에도 똑같이 영향받고 더하기 빼기에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시그마 분의 1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어라? 근데 봐봐. 시그마 x는 다른 말로 우리가 평균 m이라고 나타내죠. 그렇게 되면 시그마 분의 m 빼기 시그마 분의 n이기 때문에 뭐야?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평균이 m이었던 정규분포를 표준화를 거쳐서 뭐로 만들어? 0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평균을.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이거 얘기해봐야죠. 자,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자, 표준 편차. z에 대한 표준 편차를 우리가 1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 자,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자, 이렇게 나타내 갈게요. 자, 근데 표준 편차는 뭐였어, 우리? x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에 대한 절대값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얘는 시그마 분의 1의 절대값에서 뭐 한 거야?
그쵸? 시그마 x 값을 곱한 겁니다. 어차피 시그마 x가 시그마를 나타내는 애기 때문에 얘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z의 변수를 시그마분의 x-m으로 나타내는 순간 우리는 평균을 누구로 이동?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2번 문제에서는 A 과수원에서는요, 자, 평균 N값이 MA라고 할게요. 요놈이 86.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 A의 값이 15래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A에 대한 건 우리 정규 분포를 따른다 어떻게 나타낸다고? 86,15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 과수원에 대한 얘기는 이어서 나옵니다. B 과수원은 뭐래요? 그죠? B 과수원에는 평균 MB가 문제에서 88. 그 다음에 표준 편차 B의 과수원의 표준 편차는 10이 나오는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러면 얘는 88이 평균이면서 10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야. 자, 문제에서 A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98 이하일 확률과 임의로 선택한 B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 이하일 확률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의 확률 변수를 선생님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A라는 놈이 뭐야? 지금 문제에서 98이군요. 98 이하일 확률과 여기서 얘기하는 비과수원에서 A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 근데 봐봐, 우리가 A 과수원과 B 과수원 서로 다른 과수원에서 지금 통계자료를 냈는데 얘네들을 지금 상황에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거야? 표준화를 시켜서 다 똑같은 조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모두 다 뭐 해야 돼?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 확률 변수 A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표준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A- 평균이 누구였어? 얘는 86이었죠? 86에서 15를 나눠요. 요놈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겠죠? 98에서 86을 뺍니다. 그러면 요놈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P, 이제는 우리가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값인 Z라고 써야 돼요. Z라는 놈은 뭐 해야 돼? 15분의 얘는 12니까 그쵸? 15분의 12 5분의 3이죠? 아니지 5분의 4죠? 5분의 4 그러면 0.8이 될 겁니다. 뭐 그냥 분수 쓸까요? 5분의 4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놈은 우리 어떻게 바꿔요? 자, 똑같이 가면 돼요. B 마이너스 누구? 평균을 뺍니다. 88.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 자, 그럼 요놈이 A 마이너스 88에 10으로 나눈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요놈을 깔끔하게 나타낸다면 P Z. 어차피 표준화하는 거는 다 변수가 Z예요. 자, Z 얘가 10분의 A 마이너스 88 요렇게 되겠죠. 근데 표준화 시켰을 때의 확률, 이건 표준화 시키기 전의 확률, 이건 서로 같아야 되겠지. 둘의 조건만 서로 같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의 값이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표준화를 시켰어요. 같은 변수 Z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값들이 모두 다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5분의 4랑 10분의 A-88이랑 서로 같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확률이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은 변수 Z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A-88의 값이 곧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A의 값은 96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지금처럼 확률 변수의 이름과 각각의 과수원, 각각의 낸 통계 자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정규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둘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인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표준화를 직접 해보면서 각각의 확률값들을 구하는 문제거나,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건 미정계수를 찾는 거예요. 확률을 보고서.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표준화를 거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쵸. 원래 확률 변수였던 x에 대한 식을 z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분의 원래 확률 변수 x에서 m을 뺀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z의 값으로 우리가 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확률변수 x가 지금 정규분포 60,2의 제곱, 즉 요놈 평균이 60이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가 2다라고 보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요놈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데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고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단 다 정리해 볼게요. 즉 표준화를 다 해놓고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자, 요놈은 어떻게 표준화하면 돼? 그죠? 똑같아요. Z로 내가 바꾸고 싶으면 뭐 해야 돼? 58에서 평균인 60을 빼고 뭐 해야 돼요? 그쵸? 표준 편차에 2로 나눠주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요놈은요 Z가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로 표를 나타내면, 그래프를 나타내면, 네, Z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뭐야? 마이너스 1부터 이상인 부분,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이 넓이는 0과 1 사이라고 봐도 되잖아. 그쵸? 0과 1 사이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0과 1 사이의 값은 0.3413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쵸? 0.3413에 이 반대쪽 표는 우리가 정규분포의 대칭축을 기준으로 반쪽이기 때문에 뭐야? 0.5. 따라서 우리가 0.8413이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아요. 이번엔 사입범인데 마찬가지로 Z로 우리가 나타내려면 얘도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Z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57에서 60을 빼면 마3이죠? 그럼 얘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자, 64를 60을 뺀 다음에 뭐해? 2로 나눈 거니까 2 사이겠죠. 자,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생긴 표준 정규분포에 Z가 0일 때. 자, 그럼 가봅시다. 마이너스 1.5부터 2까지니까 조금 더 넓게 그릴게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는 0부터 1.5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대칭이니까요. 그럼 0부터 1.5 어디야? 0.43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문제를 보니까 0.4772라고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놈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 0.9104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처음에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 거. 자, 얘는 그럼 뭐 하면 돼? 똑같이 표준화 시킬 거예요. 그럼 Z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59에서 60을 빼면 마일이 되겠고요. 마일을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내보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5보다 이하인 부분, 이 부분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반대편 전체의 확률인 0.5에서 누굴 빼면 돼요?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의 넓이는 0부터 0.5의 넓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0.191를 빼주면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0.3085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이 65,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편차의 값이 10이다라고 알려주놓고 문제에서 얘네들의 확률의 값들을 모두 다 구했어요. 근데 확률의 값은 아는데 얘가 어느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률을 측정을 한 건지 모르죠. 근데 봐봐, 0.98이라는 놈과 0.64라는 형태를 보기 전에 그럼 얘네들의 값들을 모두 다 정규분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규분포를 표준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얘 표준화 한번 시켜볼게요. P, Z는 어떻게 돼야 돼? 그쵸? A에서 65를 뺀 다음에 10으로 나눈 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요 놈은요? 요놈은 P, Z가 어떻게 돼야 돼? 뭐 이상? 그쵸? B-65를 10으로 나눈 값. 그쵸? 요놈이 0.64가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우리 0.98은 이미 0.5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얘가 정규분포 곡선에서 Z가 0일 때, 자, 0.98은 뭐보다 이하인 부분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러면 0보다 조금 더 큰 요놈에 대해서 선생님 0.98이라는 건 얘가 0.5니까 얘가 누가 나와야 돼? 그렇죠. 0.48이 나와야 되겠죠. 0.48 우리 알고 있는 게 있네요. 그럼 Z 0부터 얘 누구야?
그렇죠. 2까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즉 얘가 정규분포 x에 대한 정규분포를 표준화시켜서 z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면 저놈 10분의 a-65라는 값이 곧 2가 되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a의 값은 8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걸로도 b 한번 맞춰볼게요. b는 그러면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 표준분포 곡선을 나타내보면 자, z가 0일 때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뭐보다 이상이 나는데 0.5를 넘어갔지. 그럼 뭐야? 대강 이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넓이에 대해서 얘가 0.64만큼의 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0.64는 그럼 어떻게 나오나? 0.64는 0.84군요. 미안해요. 0.84. 자, 그럼 0.84는 그럼 어떻게 나온 거야? 그쵸?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0.5면 얘가 누구여야 돼? 0.34여야 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뭐식이랑 0 사이의 넓이는 우리가 아는 0과 1 사이의 넓이랑 똑같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누구여야 되는 거야? 그쵸? 대칭에 의해서 z가 마이너스 1 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가 b-65를 15로 나눈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b의 값은 누구야? 그쵸? 55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문제에서 더하라 그랬기 때문에 답은 140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확률의 값을 보고서 얘네들의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혹은 이 상수값에 대해서 우리가 유출을 하는 문제들도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17번 유형은 뭐냐면 우리가 각각 다른 통계 자료들을 표준화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준화의 가장 큰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통계 자료들을 서로를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용이한 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각 지금 어떤 경우냐면 한국과 미국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신입사원의 월급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국은 평균을 200만원, 표준편차 10만원 정도로 갔는데요. 그 다음 미국은 평균 2,500달러를 벌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큰 편입니다. 300달러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 일본은 21만 엔이 평균이고 2.5, 즉 25,000엔이 지금 표준편차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2.5라고 다음과 같이 단위에 맞춰서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어떤 경우를 줬냐면 위 3개국에서 대졸 신입사원 A, B, C의 각각 월급이 215만원, 2,800달러, 23만 엔이었대요. 자, 그러면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순서대로 나열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놈들을 우리가 각각의 통계 자료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먼저 시켜야겠지. 왜냐면 지금 변수에 대해서 단위도 다르고요. 얘네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표준화를 시켜볼 겁니다. 자, 그럼 표준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표준화를 시킨다는 건 우리 저 215만원이라는 원래 확률 변수 A라는 값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쵸? 평균인 200을 빼고 누구야? 10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얘의 값을 계산해보면 뭐야? Z값이 누구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쵸? 2분의 3 즉 1.5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얘는 2,800달러예요. 그러면 Z 표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2,800에서 뭐 하는 거야? 2,500을 빼고 누구 해? 그렇죠. 300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300분의 300이기 때문에 얘는 1이겠죠. 그 다음 요놈은 Z로 나타낸다면 뭐야? 23만엔이기 때문에 23에서 평균인 21만엔을 빼고 그 다음 2.5로 나누는 거죠. 그럼 위에가 2만큼이기 때문에 2.5분의 2, 즉 얘가 5분의 4겠죠. 그래서 얘가 10분의 8이기 때문에 요놈이 0.8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둘 다 세 개의 자료 모두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자, 평균을 0, 표준편차 1로 만든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신입사원은 지금 1.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라는 신입사원, 그 다음에 B라는 신입사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1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C, 일본에 있는 친구는 우리가 0.8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평균보다 더 많이 버는 쪽이 더 멀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번다는 얘기를 하려면 뭐야? 평균적인 월급, 즉 우리가 표준화를 통해서 0보다 더 먼 애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A, B, C 순서대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놈은 A, 적당히 받는 놈은 C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직접 계산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표준화시켜서 표준정규 분포에서는 걔네들의 Z값이 얼마가 될지를 비교를 하는 얘기랑 똑같이 받아들이시면 18번 유형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활용 문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어느 지역 고등학생 신입생 만 명의 키를 재봤더니 평균은 165,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4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오른쪽 정규 분포표 지금 밑에 선생님이 옮겨놨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두 개의 답을 해달래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때 키가 확률 변수 x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봤냐면 키가 163 이상 171 이하인 신입생은 전체의 몇 %냐? 그러면 확률값을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우리가 소수점으로 나온 애를 100분율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쟤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 그쵸?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 가볼게요. 표준화 어떻게 한다 그랬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시그마분의 x-m으로 표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P. 자, 표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Z는 자, 뭐 이상이야? 그쵸? 163에서 평균인 165를 빼고 4로 나눈 값이죠. 그 다음 요놈은 171에서 165를 빼고 4로 나눈 값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요놈을 우리가 Z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면 Z는 우리가 뭐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5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0.5 이상 요놈은 그쵸, 위에 분자가 지금 6이죠. 마이너스 6, 6입니다. 6 미안해요. 그럼 2분의 3이기 때문에 우리가 1.5가 될 거다. 그러면 얘는 0부터 0.5까지의 확률과 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뭐하면 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뭐해?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0.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0.6 2 4 7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의 몇 %라 그러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62.47%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확률의 합처럼 우리가 구하는 거 분포표를 보고서 자, 그 다음에 퍼센트로 나타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문제에서 두 번째 거는 뭘 물어봤냐? 키가 173 이상인 애들은 그럼 총 몇 명이냐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한 확률을 우리가 뭐에 곱하면 돼? 신입생 전체 수 10,000명에다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173 이상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거쳐서 우리가 저 표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Z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173에서 그럼 뭐 해야 돼? 그쵸, 165를 빼고 2로 나눠야, 4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P Z의 값이 무조건 뭐야? 4분의 8이니까 2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 이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림으로 판단해보면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0.5에서 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니까. 그죠?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0.5에서 누구 빼? 그쵸? 0부터 2.0까지니까 0.4772를 뺀 누구예요? 확률이? 그죠? 0.0228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173 이상인 친구들은 총 몇 명 있다? 228명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 구해놓고 문제에서 100분율 전체 몇 %냐를 묻는다는 건 100분율로 바꿔라. 그 다음에 총 몇 명이냐는 전체 인원수에 대한 확률값, 우리가 구했던 확률값이 0.0228을 만이랑 곱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8번은 미지수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미지수라는 거는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확률에서 우리 아까
x가 k 이상일 때 확률이 주어지고 그 k 값 맞추는 문제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 문제는 확률을 직접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봐볼게요. 자, 신입사원 300명이 있는데요. 이제 신입사원 연수를 통해서 연수 점수를 매길 건데 이때 상위 36명한테는 해외 연수를 제공하는 기회를 줄 거래요. 자, 그래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최소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신입사원들의 연수 점수의 평균은 83점이고 표준 편차는 5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외 연수는 그럼 몇 점을 받아야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지금 83이었죠. x가 83일 때가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가 5짜리인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러면 해외 연수는 300명 중에 36명이 간다 그랬죠? 그러면 상위니까 아 선생님 얘가 총 몇 점이어야 되나요? 여기 있는 애들이 몇 명인 거야? 전체 300명 중에. 그렇죠? 36명일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면 뭘까요? 그죠? 3으로 나누면 100분의 12가 돼서 얘가 0.12가 될 거란 말이야. 아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얘가 뭔진 몰라도요. 아 P, X가 K점 이상인 애들이 0.12인 이 K 값이 궁금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준화를 시켜서 다음과 같이 확률 분포표를 볼 겁니다. 근데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0.38? 보이죠? 이제 문제에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요거를 이제 표준화를 시켜봐야 됩니다. 자, 표준화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Z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건데 K라는 값에서 내가 평균이 83을 빼고 5로 나눈 값에 대해서 요놈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0.1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0.12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냐? 0.5에서 어차피 바깥쪽 부분을 따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평균 m값이 z값이 0일 때 자, 요렇게 따질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0.12면 여기가 몇이겠어? 0.38이겠죠. 그래서 0.5 마이너스 0.38 요걸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놈이 누구라는 거 알아? 0.48 누구였어? 1.2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 선생님 5분의 저 K-83이라는 놈이 결국에는 1.2 1.2는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6일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아 선생님 그러면 K-83이 6이어야 되므로 적어도 89점 이상은 나와야 상위 36명 안에는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해외 연수 기회를 받으려면 상위 36명에 들려면 89점은 최소한 맞아야 돼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8번 유형처럼 모르는 점수, 최소 점수에 대한 얘기 이런 문제들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문제를 상당히 좀 많이 풀어봐야 감을 좀 많이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를 먼저 한번 개념 설명을 듣고 이제 20번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항 분포라는 건 우리 독립 시행을 몇 번 반복했을 때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죠. 그럼 이항 분포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정규 분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독립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즉 시행 횟수가 10번일 때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도수들의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꺾은선 그래프인데 선생님은 임의대로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냥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한 값에 몰려 있는 게 얘가 평균값이 아닐 확률이 조금 있겠죠. 왜냐면 시행 횟수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평균값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시행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를 비교를 할 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항 분포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발생하는 기대값, 즉 평균값이 가장 도수가 많은 지금 같은 종 모양이 우리가 나올 확률이 커지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지금처럼 우리 이항분포 시행의 수가 n번이고 한 번당 확률이 p일 때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종 모양 우리 얘기했던 확률 밀도 함수였죠. 그래서 우리 시행의 수 n이 충분히 크다면 정규분포 그래프와 매우 근접한 형태를 띠는 이항분포도 정규분포처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시행의 수 n번이 그럼 충분히 크다라는 건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봤더니 자, 대부분의 자료들이 시행의 수와 한 번당 확률을 곱한 np의 값이 5보다 이상이면 n이 충분히 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np가 5보다 이상이면 우리가 정규분포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항분포에서. 자, 그래서 우리 이항분포에서 평균값을 어떻게 구했어요? 그죠? 얘랑 어떻게 했어? 우리 곱했었잖아. 그래서 선생님 정규분포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려면 평균값에는 np가 오면 되겠고요. 얘는 우리가 표준편차의 제곱의 형태, 즉 얘가 분산이죠?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 그렇죠. 저번에 구했던 npq 이렇게 구했죠. 이때 q는 누구야? 그쵸. p-1-p인 거죠. 그래서 p에 대한 여사건에 대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화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시킬 수 있겠구나. 자, 지금 설명들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기 때문에 20번 유형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이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거는 옆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를 딱 보니까 시행의 수와 확률 p 값을 곱했더니 3분의 1을 곱했더니 얘가 54가 나오죠. 3분의 2군요. 미안해요. 3분의 2. 자, 얘가 108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np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 정규분포화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만들어 봅시다. 정규분포를 만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n의 np 우리 이미 구했어요. 108. 그 다음 여기 분산값은 어떻게 한다고? npq였죠? 그럼 npq 어떻게 해요? 우리 npq 그럼 162에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놈은 36이 될 겁니다. 그럼 6의 제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99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해달래요.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x라는 변수에 대해서 99 이상일 때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표준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려면 z라는 변수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걔를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표준화 한번 해봅시다. 표준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 그치? z로 바꾸기 위해선 x에서 평균인 누구? 108을 빼고요. 그 다음 이 값을 6으로 나눈 값이겠죠. 표준편차의 값으로. 그래서 마찬가지 양변에 108을 빼고 양수인 6으로 나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 z가 뭐보다 이상일 때 원하는 거야? 그쵸? 분자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9가 나오죠? 마이너스 9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 즉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옆에 표준정규 분포표를 봤더니 지금 1.5, 0부터 1.5까지가 0.433이네요.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0부터 마이너스 1.5가 여기죠?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가 그러면 0.43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보다 이상인 부분은 여기 반대편은 모두 다 더하면 0.5일 겁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의 총 넓이를 구하라는 건 0.4332와 0.5를 더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따라서 답이 0.9332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항분포의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np의 값, 즉 평균의 값이 5보다 이상일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규 분포로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2번 유형 바로 가볼게요. 20-2번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항 분포의 형태를 띠는 형태가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이항 분포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5의 225승이 전체로 그냥 합쳐진 거지 얘가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쵸. 요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이항 분포의 기본적인 확률 질량 함수의 형태로 바꿔보려면 225의 x 그 다음에 5분의 4의 x승과 5분의 1의 뭐야? 225 마이너스 x승이 되면 다음과 같이 합쳐진 형태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아, 선생님 얘는 총 시행의 수가 225번이고요. 그 다음 한 번당 확률 x승이 돼 있는 요놈이 한 번당 확률인 p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선생님 이항 분포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였어요?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클 때였어. 보니까 225와 5분의 4를 곱해 봤더니 얘는 당연히 5보다 이상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그러면 정규 분포화를 시킬 수 있겠구나. 정규 분포화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얘랑 곱한 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 4, 20에 5, 25, 45에 4 곱한 거 180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놈 180에다가 그럼 5분의 1을 또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36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180이면서 표준 편차가 6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항 분포를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큰 조건을 만족한다면 NP가 5보다 이상이라면 정규 분포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봤냐면 자, 문제에서 168 이상 180 이하의 확률이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거쳐서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x라는 변수를 표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쵸? 168에서 평균인 180을 빼고 표준 편차인 6으로 나누기로 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80에서 180을 빼고 6으로 나눈 거. 자, 그럼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얘가 P 누구야? 위에가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이상 얘는 Z라고 우리가 표준화시킨 변수로 나타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놈은 0이겠죠. 그러면 얘랑 지금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0보다 이상인 C값, 즉 양수값이 돼야 될 텐데 문제에서 지금 얘기했던 확률값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죠. 그러면 우리 알잖아. 표준 정규 분포표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넓이와 어디까지가 똑같은 거야? 0부터 2까지의 넓이가 똑같은 거겠죠. 따라서 우리 C값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2라고 얘기해주면 끝나는 문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준정규 분포포에서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항 분포에서 NP의 값이 5보다 이상인 것, 즉 시행의 수 n번이 충분히 크다면 다음과 같이 정규 분포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때 정규 분포를 이어서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값을 내가 구하기 위해선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x라는 변수를 z라는 변수의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을 뺀 값에다가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는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A는 180, 그 다음에 B는 36이 되겠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표준 편차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뒤에 오는 숫자를 물어봤어요. 즉 MPQ를 물어본 거겠죠? 자, 그 다음 C값이 2입니다. 문제에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라고? 이항 분포는 시행의 수 n번이 충분히 크다라는 조건은 뭐다? NP가 5보다 이상, 즉 평균이 5보다 이상인 애들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의 그래프와 매우 근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볼 거다? 정규 분포처럼 정규화를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